자, 교과서 2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x축으로 n만큼이면 x 빼기 m을 x에다 대입하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y 빼기 n을 대입하는 겁니다. y 대신에, 그죠?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자, 이제 당연히 평행이동하니까 포물선 같은 경우에 꼭지점이 m, n으로 가고요. 타원의 중심이 원점이었죠. 이거는 m, n으로 바뀌는 겁니다. 쌍곡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되기 전에 원래 뭐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예제 3번을 통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선생님이 좀 적어 놨는데요. 자, 이렇게 얼만큼 평행 이동이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완전 정식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는 여기 플러스 1이 필요한데 원래 없던 거 다시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묶어 가지고요. 이 부분을 묶어서 이렇게 우변을 이항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겠죠.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는 평행 이동되기 전에 바로 요 어떤 형태의 포물선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먼저 초점과 준선을 구한 다음에 바로 여기에 x 대신에 x 빼기 1, y 대신에 y 빼기 1이 대입된다는 것은 x축의 방향 1만큼, y축의 방향 1만큼 평행 이동이 된 것이다. 이걸 파악해서 같이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저 초점을 구하시면 0,2분의 1, 준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와 같이 평행 이동이 되니까 점이죠. 점의 이동은 이만큼의 숫자를 각각 더해줍니다. 이렇게 바뀌죠? 준선의 방정식은 y 대신에 y 빼기를 대입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아래도 선생님 8번에 1번을 미리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8번, 1번도요, 이렇게 x끼리 y끼리 묶어서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이렇게 거치니까 정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요. 자, 평행이동이 되기 전에 어떤 거였습니까? 그죠? 원래는 3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거죠. 9분의 y제곱은 1이다. 자, 우리가 지금 초점에 잡혀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타원의 초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항상 타원 같은 경우에 c제곱이 뭐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a제곱, b제곱인데 b제곱에서 a제곱을 뺀 결과가 바로 c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a가 b보다 적죠. b가 더 크죠. 그러면 초점이 y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의 초점의 좌표는요, 0,c예요. 그 루트 6이죠. 그 다음에 또 0,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이 됐다는 거니까 이 점의 이동은 이만큼의 숫자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4를 더해주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4를 더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1, 4 플러스 루트 6. 또 다른 초점은 마이너스, 4 빼기 루트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쌍곡선은요, 이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묶어서 완전 제곱식, 또 이렇게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꼭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 물론 쌍곡선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부호가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쌍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동되기 전에 쌍곡선의 방정식을 파악해주고 거기에서 초점을 구한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됐을 때 x 대신에 뭐가 y 대신에 뭐가 대입되는지 파악한 다음에 얼만큼 평이동이 되는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동된 초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만 적을게요. 2 플러스 루트 5, 3 그리고 2 빼기 루트 5,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건데요. 자, 2차 곡선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게 다 원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고요. 원, 포물선, 타원, 쌍곡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는데요. 다 이게 X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읽어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한 놈이 되겠죠. x하고 y가 모두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1이 2차 곡선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해가 없는 거죠. 도형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0이 될 수 있는 실수 xy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두 직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다음 방정식은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지 말하시오. 자, 이렇게 넘겨서 생각하니까 이건 원이잖아요, 원.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요거는 뭐예요? x제곱은 4py 꼴을 평이동한 거 아닙니까? 포물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이거는 2로 묶어서 생각하시면요. 요렇게 또 마이너스 묶어서 생각하시면 요렇게 이건 정리를 해봐야 알아요. 그죠? 그냥은 모릅니다. 이거는. 자, 3의 제곱이 원래 없던 거니까 빼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의 제곱인 4가 원래 없던 건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상수항끼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6인데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2죠? 그래서 양변을 32로 나누니까요. 결국 여기가 16, 여기가 32, 1로 바뀌어서 이거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꼴이니까 이건 쌍곡선이 맞네. 이건 쌍곡선. 그죠? 이건 쌍곡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또 이렇게 완전 접수로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2의 제곱인데 2의 제곱이었던 4가 없던 거니까 빼주죠. 근데 이제 3과 곱해서 나누게 마이너스 10여가 되고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돼요. 양변을 12로 나누니까 자, 요거는 뭐예요? 타원이죠, 타원. 네, 타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 봐야 이게 원, 포물선, 쌍곡선, 타원이 나오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의뢰 그냥 넘겨짚어서 그냥 막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모든 2차 곡선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단원 학습 점검을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자, 화면을 보시면 요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 다뤘고요.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 포물선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 타원도 마찬가지로 초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X축에 있는 경우, Y축에 있는 경우는 동일하지만 이 초점을 구할 때 식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B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이고 여기서 A제곱은 B제곱 빼기 C제곱이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요. 여기서 C제곱은 뭐예요?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고요. 여기서 C제곱은 B제곱 빼기 A제곱. 분명히 달라요. 자,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항상 뺀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쌍곡선입니다.
쌍곡선은 좀 타원과 구별되는 특징은요, 여기가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가 1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달라요. 초점의 위치에 따라 이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좋은 게 C제곱이 항상 뭐예요? 그쵸? 이거예요. A, B 크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쌍곡선은. 근데 타원은 A와 B의 크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이건 A가 B보다 클 때, 얘는 B가 A보다 클 때. A, B 크기 비교할 필요 없이 C제곱은 항상 쌍곡선의 경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OX 문제 보겠습니다. 자, Y제곱은 4PX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4P 아닙니까? 그럼 P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거의 축은 X축이고 맞죠? 그죠? 네.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아니죠. P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건데, 그죠? P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데, P,0는 초점이지 꼭지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틀렸습니다. 이건 꼭지점이 0,0이죠? 타원의 초점 항상 X축, 아니죠. Y축이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경우죠. 3번. 쌍곡선이 한 점에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와 같다. 맞죠? 네.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체가 쌍곡선. 근데 그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와 일치하죠. 참고로 타원은 장축의 길이와 거리의 합이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적어볼까요? 타원 같은 경우에는 타원은 거리의 합이죠. 거리의 합.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랑 일치한다. 장축의 길이. 자, 4번입니다. 자, 이거를 나타낸 도형은 아니죠. 점이죠, 점. 틀렸습니다. 도형. 2차 곡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기초문제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가 이미 교과서에서 기본적인 수준으로 다 다뤘던 유형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지점이 원점이고 초점이 X축에 있는 포물선은 그저 딱 머릿속에 그저 Y제곱은 4px 꼴이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포물선이 마이너스 3,6을 지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6은 Y에다가. 자, 마이너스 3은 요 X에다가. 그러니까 P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그죠? 맞나요? 따라서 Y제곱은 마이너스 12X. 자,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포물선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이 포물선은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어요? 준선이죠, 준선. 그죠? 준선을 꼭 표시해 줘야 돼요. 자, 여기선 점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준선은 여러분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죠? 이쪽에. 그리고 Y제곱은 4px 꼴이기 때문에 이게 X는 마이너스 P가 되거든요. 근데 P가 얼마인 거 아니? 4P가 6 아닙니까? 여러분들 4P가 6? 그죠? P가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게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준선입니다. 그럼 포물선의 정의는 뭐예요? 포물선의 어떤 점에서라도 항상 그죠?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AB, BF를 구하는 거나 AB 더하기 B,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 H라고 할까요? BH를 구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여기가 이제 6이니까 답 나왔네. 결국 이 길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A에서 H. A와 H 사이의 거리. 6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면 되죠. 그죠? 네. 얼마입니까? 2분의 15가 나오겠죠. 그죠? 자,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한 문제다. 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형태가요. 다 평행 이동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당히 묶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거요. X제곱은 이거를 다 이쪽으로 이항시킬까요? 마이너스 8로 묶어내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x제곱은 마이너스 8y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p가 얼마가 나옵니까? 근데 이게 4p 아닙니까?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p가 마이너스 2.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준선의 방정식은요. x제곱은 4p y꼴일 때 준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p거든요. 그러니까 y는 2가 되는 거예요. y는 2. 이게. 근데 지금 이게 평행이동이 됐어요. 평행이동이. 얼만큼 평행이동이 된 겁니까? x축으로는 이동되지 않고 y축의 방향으로만 1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자, y는 2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될까요? 그죠? 원래는 y는 2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준선의 방정식은 실제로 뭐가 된다? y는 3이 나오죠. y는 3.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제 요 포물선의 준선의 방정식 구했고, 이제 포물선의 초점을 구했는데 이것도 딱 보니까 평행이동이 됐어요. 자, 그러면 y를 가지고 완전정식으로 만든다면 y 플러스 3의 제곱에서 이 9를 빼야 됩니다. 그죠? 원래 이 9가 없던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야 되겠죠? y 플러스 3의 제곱은, 자, 요거 더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16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16.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묶어내니까 요렇게 바뀌겠죠. 맞나요? 이게 마이너스 16 나오고, 그쵸? 이게 플러스 16이니까, 요 부분을 좀 수정합시다. 요 부분을 잘못 적었어요. 부호 조절을 좀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원래 y제곱은 마이너스 8x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초점을 우리가 그냥 초점이라고 하고요. y제곱은 4px꼴이니까 p, 0이란 말이에요. 4p가 마이너스 8이니까 p가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 0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평행이동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초점을 우리가 f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뭘 더한다? x축으로 2만큼이니까 0이 되겠죠? 여기다 2를 더하니까 y축의 방향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이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0, 마이너스 3. 그죠? 그러면 문제가 요구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초점 F와 이 준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y는 3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초점 위치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에서 3을 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3을 뺀 그 차, 3에서 마이너스 3 뺀 차, 얼마예요? 6이 되겠죠, 6이. 자, 이건 좀 계산이 번거로워서 그렇지 개념 자체는 아주 쉬운 겁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입니다. 자, 이거에 두 초점을 공유하고라고 해요. 공유하고. 공유하니까 우리가 초점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초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b제곱이 a제곱보다 크죠? 그럼 여기서 c제곱은요. 16-9예요. 16-9. 그죠? 그러니까 7 나와서 이 초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f라고 할까요? f하고 f 프라임? 그러면은 y축에 있는 게 분명히니까 0, 루트 7, f 프라임은 0, 마이너스 루트 7이래요. 그죠? 이 두 초점을 공유하고 0, 3을 지나는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타원의 방정식을 모르니까 이 표준용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서 확실한 거는 두 초점을 공유하니까 이 초점이 여전히 y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c 아닙니까? 그럼 a, b, c의 관계식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죠? c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에 7 나와요. 그리고 또 이게 0, 3을 지난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 0, 여기다 3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b제곱분의 9는 1이다. 따라서 b제곱이 얼마예요? 9 나오죠. 여기다가 9를 집어넣으니까 a제곱은 또 따라서 얼마입니까? 2가 나오네요. 그죠? 끝. 정답 2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겁니다. 자, 8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일단은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뜻 드는 생각이 이게 이 점은 타원에 있는 점이잖아요. A하고 B가. 그러면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치, 타원의 정의를 이용한다. 자, 이게 36으로 나누시니까 9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ABF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두 점에 이르는 거리합. 거리합이 뭐예요? 거리합. 거리합. 2A 아닙니까? A가 얼마입니까? A제곱이 9니까 A가 3이죠? 6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A에서 F'과 F이라는 거리, 또 B에서 F'과 F이라는 거리니까 이 거리합도 6이고 이 거리합도 6이니까 6 더하기 6에서 12가 바로 간단하게 삼각형 ABF의 둘레의 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죠, 그죠? 네. 타원의 정의를 활용한 문제다.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y는 뿔마 a분의 bx라는 이 점근선의 공식인데 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뿔마 1이라는 이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근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y는 2분의 1x,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고 할 때 4,1을 지난대. 자, 4가 이쯤이고 1이 이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물론 4를 대입했을 때는 2가 나오니까 이 4,1은 이 점근선 아래쪽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쌍곡선이 된다는 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뿔마 1이 아니라 그냥 플러스 1이다. 이런 형태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일지 마이너스일지는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어요. 이게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인 게 분명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분의 B가 2분의 1인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A는 2B가 돼요. 그리고 4,1 지나니까 요 식과 여기다가 4,1을 대입했을 때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4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a제곱분의 16 빼기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b제곱분의 1은 1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a 대신에 2b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4b제곱분의 16이니까 b제곱분의 4가 나오고 b제곱분의 4에서 b제곱분의 1 빼니까 b제곱분의 3은 1이다 해서 b제곱은 3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a제곱은 또 얼마예요, 여러분들? 4b제곱이니까 12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a제곱, b제곱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2, 여기다 3을 집어넣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2분의 x제곱 빼기 3분의 y제곱은 1이다. 맞죠? 이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쌍곡선 의의 점 P에 대하여 이 직각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일단 4로 나눠서 초점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되고요. 자, C제곱은 항상 쌍곡선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6이 나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 여기가 루트 6인 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요. 요 길이가 필요해요. 얼마인지. 그죠? 또 요 길이도 필요합니다.
요걸 알파, 요걸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쌍곡선의 정의에 의하면 두 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치인데 거리의 차가 요 주축의 길이죠. 2a가 됩니다. a제곱이 4니까 a가 2가 나와서 이게 4가 나와야 돼요. 틀림없이. 그리고 이런 직각삼각형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또 피타고라스 정리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다. 얼마입니까? 24잖아요. 24.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두 개를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연립해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삼각형의 넓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밑변이 얘가 높이라고 할 때 2분의 알파 베타가 얼마냐? 이 알파 베타만 구한다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곱셈 공식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아닙니까? 자, 여기 16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 또 24 아닙니까?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 나와요? 그죠? 암산합시다. 알파 베타가 4가 나와요. 정답 2가 되겠죠. 삼각형이 나와야 되죠? 자, 이제 도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이 도전 문제니까 그냥 만만하진 않아요. y제곱은 2x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4p가 2라서 여기가 2분의 나온다고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준선을 우리가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해줘야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준선이라고 합시다. 항상 2차 곡선 문제는 정의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해 두시고, 그 다음에 FP가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3입니다.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한다면 이 초점에 이르는 거리하고 또 준선에 이르는 거리도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좌표를 좀 구할 수가 있네요.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3, 여기가 지금 거리가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하면 좌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얼마예요? 5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좌표가. 그죠? 이 px 좌표가. 숫자 잘 구분하세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p의 좌표가요. 일단은 x 좌표가 2분의 5가 나와요. 2분의 5가. 근데 y 좌표는 어떻게 볼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2분의 5니까 얼마예요? 5가 되면 루트 5가 나오네. 루트 5가. 그지? 루트 5가 나온다. 이 p의 좌표 구했어요. 그 다음에 FP의 연장선의 위에 FP와 PQ가 같도록 하는 점 Q를 잡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연장선 위에 잡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할 때, 뭐, 외분점 원리를 이용해도 돼요. 외분점 원리. 맞습니까? 아니면 얘가 중점이다라고 해서 구해도 되잖아요. 이 거리가 같으니까 Q와 F의 중점이 P다. 그죠?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 이건 뭐라고 할까요? A, B라고 할까요? 그럼 2분의, 요거는 2분의 콤마 0이잖아요. 2분의 1 더하기 A가 P의 X좌표. 그 다음에 2분의 0 더하기 B가 P의 Y좌표. 맞나요? 자, 그래서 요거 약분되고요. 양변을 2분의 1로 빼주게 되면 A는 2분의 9가 나오고요. 맞죠? 여기서 B는 얼마? 2루토가 나오잖아요. 간단하죠? 네. B는 2루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 2분의 9, 2루토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또 한번 우리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지금 타원 궤도를 그리면 공전하는데 태양이 한 초점이래요. 자,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좌표축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X축, Y축이고요. 여기에 이쯤에 초점이 있는데 이걸 태양이라고 이렇게 적읍시다. 태양으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고요. 일단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고, 행성의 속력을 V라고 하면 타원 궤도의 장축과, 이게 이제 장축이죠. 타원 궤도가 만나는 두 지점에서 RV의 값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의 RV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태양이, 만약에 행성이 여기 있다면 R은 짧죠. 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만큼. 그죠? 왜냐면 RV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이 거리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고, 이 거리가 커지면 얘는 작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두 초점 사이 거리가 EC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C, 여기가 마이너스 C라는 겁니다. 이게 뭐 이걸 원점으로 놨을 때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단축과 타원의 궤도가 만나는 한 지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이게 단축이죠. 태양까지 거리가 A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거리가 A라고 합시다. 이 거리가 A예요. 하나씩 표시해 보는 겁니다. 자, 장축과 타원 궤도가 만나는 두 지점에서의 속력의 비가 5대 3이라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게 가깝다라는 건 속도가 크다라는 거 아니에요? 큰 쪽이 여기가 5가 된다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면 거리는 적어야 되니까, 그쵸? 이게 거리가 여기를 3K라고 하면 되겠네. 3K. 그죠? 여기가 3K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합시다. 네. 여기가 3K. 그 다음에 여기가 5K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5K, 여기 3K. 왜냐면 이게 지금 RV, 거리와 속력을 곱해서 일정한다면 이게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력은 커지고, 그죠? 그 다음에 거리가 멀수록 속력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는 반대로 5대, 여기가 3대 5가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했을 때 문제가 연관 A 대 C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케플러의 법칙이죠. 자,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여기가 A가 된다면 거리 합이 2A가 돼서요. 여기가 또 A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죠? 자, 그럼 요걸 식으로 세운다면 A-C가, 그죠? A-C가 3K가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5K가 되죠. 이건 뭐예요? A 플러스 C가 되겠네요. A 플러스 C는 5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하시면 2A는 8K가 나와서 A는 4K. A가 4K니까 C는 K가 나오죠. 정답 4K 대 K니까 4대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바로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쌍곡선이 있는데 일단 이것도요. 이제 기본 형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63으로 나누시면요.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7분의 y제곱은 1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c제곱은 쌍곡선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맞죠? 그래서
C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초점이네요. 그죠? 문제에서는 PA 더하기 PB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요. 자, PA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초점을 잡았을 때에 이 초점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항상 이 포물선의 정의, 요거를 우리가 C라고 할까요? 두 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 두 점이 뭐예요? 초점이죠. 쌍곡선에 있는 임의점 P에서 두 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치가 바로 쌍곡선이죠. 이게 뭐예요? 주축의 길이죠. A제곱이 9니까 A가 3. 즉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바로 요 PA 대신에 PC 빼기 6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PC 빼기 6을 PA 대신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대입을 해보면요. PB 더하기 PC 마이너스 6으로 나오거든요. 요 식이 똑같이. 그럼 우리는 이거의 최소값 찾는 거예요. 결국은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거는 P가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PB 더하기 PC가 최소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최소가 되는 그걸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최소가 되는 거. 이렇게 꺾어서 가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훨씬 더 짧은 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요 PB 더하기 PC의 최소값은 BC가 됩니다. BC. 이 길이의 최소값은. 그죠? 그래서 B와 C 사이의 거리에서 6을 빼주시면 돼요. 맞나요? 그러면 구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4,0이고 6,4니까 6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은 얼마예요? 10이죠. 10의 제곱 100. 그 다음에 4에서 0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16. 그죠? 그러니까 116이 나오네. 116이. 그지? 그러니까 루트 116이에요. 루트 116. 그죠? 그러면 요거 116을 우리가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이게 4의 배수니까 4, 2, 8, 4, 9, 36 더하기 이상 안 되죠. 그래서 이게 4 곱하기 29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루트 29가 나와서 정답 2루트 29 빼기 6이 됩니다. 자, 이게 좀 설명이 좀 이래저래 많았는데요. 자, 항상 2차 혹수 문제는 정의로 접근한다.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